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실시간 채널이 제일 상단에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1.07% 하락입니다.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 2200선 이제 다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225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219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196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선물 쪽은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V자 모양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의 매도가 특히나 큽니다.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팔고 하락장에서 개인만 3,971억 원이나 담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0.5% 안팎의 하락입니다. 757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763부터 755까지 쭉 빠진 뒤에 지금 저점 대비 2포인트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코스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봅니다.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가운데 투신은 매수였는데 투신도 결국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571억 원 삽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좀 중요합니다. 1149원까지 올라갑니다. 7월 40전 상승하는데 1150원을 지금 터치를 오늘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일 정도로 강하게 지금 달러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은 계속 상승세에 이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S&P 지수 최고치 찐 거에 비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다소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면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이 좀 지속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 다소 좀 강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 있고 유가 상승 기대감이 정유주들도 좀 동반 강세를 좀 보였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좀 화학이라든지 IT 업종은 좀 뚜렷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이제 발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좀 상승세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인만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도 이제 개인 홀로 매수 포지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좀 낙폭 다소 좀 줄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고 강세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정의, 목재, 의료, 정밀업이 보이고 약세로서는 이제 전기가스나 기계업이 다소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의료 정밀업이 좀 매도 우위세, 전기가스업은 이제 강한 매수 우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강세 업종으로는 종이나 목재, 소프트, 통신, 장비, 제약 업종이 보이지만 약세 부분으로는 화학 쪽이 좀 강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업은 매수 우위세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 요인이 좀 부진한 것이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의 주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인 양호한 결과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느 정도
조정 장세에서 다소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했지만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앞둔 현대차나 포스코 등이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완전한 긍정적 관망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가 이어져 있고 차익 실현했던 부분 물량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료 전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좀 하회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와 함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또 중국과 유럽 연합까지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거기에 미국과 EU의 유럽 분쟁 격화가 좀 가능성이 제기를 되면서 국내는 관망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를 좀 넘어서 중국 정책 변화 관련된 이제 국내 수혜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차나 이제 국내 면세 그리고 화장품 태양광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 재투자 등등 최근에 이제 발표한 그리고 중국 자체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사업 국가적 사업에서 국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2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중국 정책 관련주로 하나케미칼 추천드립니다. 하나케미칼에서도 이제 특히 태양광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큐셀을 작년에 이제 하나케미칼이 품고 있는데 하나큐셀의 이제 이런 잠정적 가치 때문에 하나케미칼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제품의 이제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태양광 보조금을 이제 부활을 시키면서 과거 태양광의 어느 정도 영광적인 부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반기엔 돌아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자체가 5천억 가량의 보조금을 책정을 했는데요. 올해 중국의 정부 목표가 2021년까지 태양광 보조금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갖춘 태양광 프로젝트를 좀 생성을 하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효율 프로젝트에 보조금이 우선이 배정될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나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에 모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만큼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톱러너 프로그램에 이제 이런 검증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하나케미칼 즉 하나큐셀이 좀 집중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성장이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만 해도 이제 새롭게 20기가와트에 이르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낮지만 5%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사업 영업 이익도 2천억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화케미컬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직권 역삼지점의 정민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박정식 위원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지난 5종목 다시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코이버를 언급을 드렸죠. 예. 오늘 코이버의 시세 흐름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이버 오늘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밀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살짝 뭐 도망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전략을 좀 짜드리면, 현재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대략 7,260원 정도 기준으로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그런 걸 좀 고려하시고, 왜냐면 이 7,260원이 깨진다면 조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리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물려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7,260원을 기점으로
좀 리스크 대응을 하시고 7,26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면서 우리 목표가 대략 8,500원 정도 선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5G 이동통신 수혜주로 최근에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유선 광전송 장비 쪽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재무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드리겠고, 밀린다면은 잠깐 도망쳤다가 대략 한 6,800원 정도에서 재접근하시면서 가격적으로 타이트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시장이 뭐 크게 밀리지 않아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7만 9천 원 그리고 18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거의 뭐 횡보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와도 저는 17만 원 정도 선을 쉽게 이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시장 하락력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버티는 종목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좀 큰 베팅은 하지 마시고, 시장 하락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또 이 롯데쇼핑도 양봉이 쓰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추가 접근하시면서 평단 낮춰가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모아가신다면, 평단을 대략 한 17만 원 이하로만 끌어내리면서 모아가신다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져도 이 종목만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지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좀 보면은 4분기에는 당기 순이익이 좀 많이 적자를 냈지만 2019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무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배 자본 총계가 대략 11조 7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추후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40만 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손절 라인은 제가 14만 원을 굉장히 낮춰드렸는데 이유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만 원 이하로 뭐 14만 원까지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밀리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바라본다면 지금 뭐 투자할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덜 밀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또 시장이 강력하게 빠지면 또 밀릴 수밖에 없겠죠. 왜? 전체적으로 투매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조율할 수 있게끔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상당히 저평가 회사예요. 지금 자산 가치가 1조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2018년 4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긍정적인 실적이 2019년에도 일정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1조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3,900억이에요. 엄청나게 저평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지만 시장이 밀리면은 또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길게 끌고 가지 못해, 단기적으로 노릴 거야, 그러면은 4,750원 정도 기점으로 리스크 대응하시고, 나는 좀 길게 볼 수 있어, 내려오면 뭐 평단 만들어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뭐 4,000원이나 3,7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죠? 이거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이 얼마큼 내려옵니까? 대략 4,200원 정도 수준까지 평단이 내려오겠죠.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하신다면. 그래서 평단을 4,200원 정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제가 제시한 얼마까지 10,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돈을 지키시고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S&T 모티브였죠. S&T 모티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체인지했습니다. 이 S&T 모티브는 그래서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뭐 본절 처리하실 분들은 본절 처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뷰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체한 종목은 만호제강입니다. 만호제강. 그래서 오늘 이 만호제강이 제가 좀 눈여겨본 이유가 시세가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서 수렴형으로 행보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오늘 DMZ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 대북 관련주들이 좀 반등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엔 사령부에서 이제 고성 그 DMZ 기를 허가를 내줬다는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대북 관련주들이 살짝 반등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만호제강도 좀 대북 관련 섹터에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이어루프, 섬유루프, 특수강선들은 이제 제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인프라 섹터, 그러니까 뭐 북한 뭐 인프라 섹터, 북한 뭐 자원 이런 쪽으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이건 단순히 제가 북한 이슈를 바라보고 접근한 종목이 아니라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 접근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 자산 가치가 2,500억짜리 회사예요. 2,500억짜리 여기 보시면 제가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2,500억짜리인데 부채가 얼마입니까? 19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녔죠. 그래서 자본총계가 2,300억이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776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녔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면 충분히 이제 때가 무르익었을 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종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편입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주식이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밀린다 쳤을 때 저는 16,500원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를 해놓고 내려온다면 16,500원에 한 번 더 매수하셔서 길게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길게 못 끌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짧게 한 18,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 지금 뭐 투자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돈을 지키든가 벌든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호제강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TS입니다. 자, TSE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반도체 LED 검사 장비 그리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시세는 안 밀리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TSE 같은 경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295억의 자산을 지녔는데 부채가 513억밖에 되지 않고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자본총계가 1,487억이죠. 1,487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현재 반도체 관련 주들 다 재무제표 열어보면은 그리고 이 주가 위치 분석해보면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낮은 기업이죠. 근데 또 이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어때요? 재무제표상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부각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밀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공략을 하신다면 시장이 밀려도 내 종목은 빠지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TSE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이청원 본부장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이건 동사는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양지사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또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기저에면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점,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화의 특성상 판매량이 일정 부분 제한적이라고 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재화죠, 즉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가 이어지기에 주된 판매처를 해외로 돌린 상황이고, 덕분에 전 세계 30여 개국 200여 개 회사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또한 창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사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241선이죠. 이 241선의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몇 분 전부터 사실상 양지사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241선을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는 크게 언급을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고, 하지만 포카창에서 조금씩 유입되는 매수 물량이 약 3일 정도 전부터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양지사 분명히 며칠 안으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어쨌거나 지금 장중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목표 가격으로 11,650원에 드릴 건데요. 사실 해당 가격대를 오늘 움직임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대략 12,5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두고 대응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8,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제작의 판매, 스크러버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저하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순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순이 전망됩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할 경우 조금의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 주가의 반등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 부분, 즉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부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해당 사업부에 기인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죠. 이유는 4차 산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조업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요. 반면 ICT 회사의 경우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두 산업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낸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을 개인적으로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매우 좋은 예가 결국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실상 전자기기에 의한 제어가 상당 부분이 존재합니다. 계기판을 보더라도 전자식으로 구성된 차가 상당히 많고, 어라운드 뷰 혹은 센서 등의 기능이 상당 부분 탑재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차가 AI, 인공지능을 토대로 주위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어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존 사람이 개입된 모든 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자 시스템의 신호에 의해 기계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장 덕분에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재화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크게 개선이 되고 불량품의 비율 또한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업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상이한 산업 간의 시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접하지 않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산업 간의 시너지 확충을 위한 신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에 4차 산업은 매우 미래지향적이자 발전 가능성 또한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사물 인터넷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동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동사의 경우 최근 들어서 흐름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제였죠. 장중 1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캔들의 움직임,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지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기 위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현재 시세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8,110원 드릴 것이고 손절 가격은 4,87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본사는 건설자재인 철근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종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철강 업종에 속한 기업이죠. 참고로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입니다. 단순하게 철강 산업 자체를 넘어 건설, 도선, 자동차, 가전, 방위 산업 등과 그 연관성이 매우 높고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조선 경기의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해당 섹터는 그래도 견고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산업의 회복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1조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3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그중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에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많은 철강 기업, 그중 동사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하지만 동사는 유동 비율이 179.6%인데 반해 부채 비율은 50%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은 1750%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를 제외하고 실적 개선은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유입되는 기관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241선 아래에 있습니다. 해당 이평선을 돌파할 경우 시세는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되 목표 가격은 7,640원,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야스입니다. 공사는 진공장비와 반도체 장비의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2,164억 원, 영업이익은 51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다만 2016년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매우 가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실적이죠. 물론 실적이 개선된다고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적이 매년 개선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28일의 고점이 32,200원, 그리고 다음 고점인 지난해 8월 16일에 26,800원을 이었을 경우 정확하게 얼마 전 해당 선을 돌파하였죠. 그리고 해당 선을 돌파를
해당 선을 돌파하면서 갭 상승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현재 구간이 이 추세선에 정확하게 안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2,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8,8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해마노 푸드 서비스입니다. 부산은 맘스터치라고 하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시에 관련된 가공식품,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수행한 상황에서 2011년 이후 치킨과 버거를 동시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맹 사업 부분을 변화시켜 2018년 3분기 기준 가맹점 1145곳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유통사업 부분은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약 120개의 업체에 납품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은 지속적인 개선세가 나왔죠.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매출액은 처음으로 3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영업이익 또한 283억 원 수준이 전망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식습관의 변화 또한 매우 뚜렷하죠.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맘스터치의 경우 한 끼 식사 6,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대는 일반 직장인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소비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하죠. 4월 9일 이후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고 분석에서 주가의 완만한 우상향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매도 물량만 출회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눌림이 잘 발생한 시점에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200원,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2,5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지사부터 해마로 푸드 서비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 일단 박 의원님은 코이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결과 어땠습니까? 코이버 아까 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움직여야 이 코이버도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시세가 전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단기적 접근 종목으로 코이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 라인을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7,250원. 7,250원으로 짧게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매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드린 이유는 현재 지금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면서 투매가 나오면 코이버도 좀 무너지는 그런 또 시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이 하락이 나오는데 버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만약에 코이버가 밀린다면 재빠르게 7,250원에 처단을 해놓고 밑에서 다시 사면 돼요. 그럼 그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코이버는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매수는 하시되 철저하게 손절 라인 7,25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이버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단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꼭 지켜달라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 지난 시간에 휴맥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단기적인 주가 약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시장이 약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가 지금 매우 사실상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이후 단 한 번도 22평선에 크게 이탈한 적이 없어요. 오늘이 딱 걸쳐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가정 아래 오늘 시장도 일정 부분 눌리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 오히려
단가도 낮추고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만큼 추가 매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엔 또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양지사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움직임이 조금 나와버려서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은 가격적으로 높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내일이죠. 내일도 혹시나 시장이 불안하면 오히려 잘 간 종목에 매수세가 더 몰릴 겁니다. 그래서 양지사 지금 1,4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해당 가격대 추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을 11,650원 매우 짧게 잡고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슈가 있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DMZ 관련 주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현재 상승력이 나왔다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개별적 이슈를 가지고 좀 소형주들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특정한 이슈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조정력이 조금 더 내일 시장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주들 그리고 특정한 이슈를 가진 종목들만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피하시고, 만약에 내 보유 종목이 좀 많이 좀 손실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걸 좀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끊어냈다가 다시 시장이 개선될 때 재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 종목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늘 좀 일단 뭐 국일제재라든지 아니면 상한가 가는 칩셋, 종목들이요? 미디어 이런 종목들인데 넥슨 GT라든지 신라 SG, TK 케미칼. 근데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어려워요.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브리핑해드리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장은 조금 이제 섹터 분석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쉬어가는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 라인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일단은 커트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렇죠. 관점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현대차입니다. 저는 동사 같은 경우 이익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현대차가 오르는 부분에서 기아차도 함께 올라가죠. 지금 완성차를 대체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동반 상승을 하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았던 것이 자동차 부품주였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것은 뭐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도 완성차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실적 결과가 좋게만 나온다면 이제 완성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 전반적인 회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오늘은 섹터의 회복이 매우 기대가 되는 현대차가 가장 큰 특징주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현대차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7031번님의 종목부터 갑니다. 에코프로 종목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가 35,921원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 20%고요. 에코프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힘듭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고가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제가 에코프로 지속적으로 방송 출연할 때마다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오면은 그냥 매도하셔라, 손절하셔라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내려왔다고 하지만 지금이 저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800억짜리 회사란 말이죠. 1,800억짜리 회사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예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시총이 거의 한 1조를 찍었겠죠. 그럼 뭐예요? 대략 한 10배, 한 5배 이상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았다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장이 강세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강세장을 바탕으로 섹터가 다시금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섹터는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리튬 2차 전지 쪽이 섹터니까. 근데 문제는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섹터를 부각받을게끔 받쳐주질 못한다는 얘기죠. 왜? 약세 장세니까. 그래서 이 약세 장세를 바탕으로 이 에코프로는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약세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버티면서 끌고 가기보다는 빨리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종목 교체를 아쉽지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686번님의 HFR입니다. 3,27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를 오늘 종가 전에 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금 더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된 섹터에 속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4월 5일 금요일 장중 23%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예전 고점, 당시 그 4월 5일 주가가 움직였던 당시 직전 고점인 지난 9월에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 3,000원의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히 금투 쪽에서의 수급이 최근 며칠 동안 크게 개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것은 한 번 정도의 움직임을 더 줄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고요. 목표 가격은 4월 9일 기록했던 3,430원. 이 정도까지 가더라도 10%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해당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다만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잡는 게 좋겠죠. 22평선을 이탈하게 되는 가격 2,870원 해당 가격대 이탈하시면 비록 추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전량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1896번님의 SPG입니다. 8,300원의 비중이 35%. 박 의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재무제표 먼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기조 유지되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1,250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931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조금 위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수준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2018년 초반부터 시장 하락력과 맞물리면서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력이 그 빠진 폭에 61.8% 구간 대략 1,800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력이 나오고 다시 또 재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9,000원을 손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9,000원이 깨지면 그걸 버티지 마시고 일단 익절 대응한 다음에 파동에 따라서 재접근도 가능합니다. 그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뭐 8,500원 그리고 7,900원 그리고 7,250원 정도가 다시금 또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9,0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9,000원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다시금 상승력이 나온다면 1,800원이라든지 그 이상 가격을 노리시면 되는데 그 이상 가격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11,800원. 요 정도 선까지 보시고 9,000원이 이탈되면 익절 대응하시고 8,400원, 7,900원, 7,250원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종목 들어와 있고요. 6050번님께서 26,100원에 비중 2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또한 조금 전 HFR과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은 대략 30%까지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결코 나쁜 게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말 그대로 손바뀜을 하면서 매수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동사의 주가 또한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더욱 뚜렷하고 주봉이나 일봉으로 매우 넓게 보더라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 2%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선 22평선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임이 결코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동시효과에 들어갔는데 현재 가격으로라도 가급적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30%까지 늘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 가격을 4월 15일 기록한 28,000원을 소폭 상회하는 2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 키위 미디어 그룹 올라와 있고요. 5202번님께서 매수가 306원에 비중이 높네요. 40%.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고 싸게 예. 싸다고 생각하시니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 한번 올려서 보시면 재무 구조는 진짜 안 좋습니다. 뭐 아시아경제 TV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석탄, 음악, 매니지먼트, 콘서트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적자가 심합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적자고 이 적자 구조가 2019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금 자본 총계가 51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산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본도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518억이 순자산 가치인데 순자산 가치 이상 현재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시세를 주어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매수를 하셨으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 다행히도 시세가 밀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298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298원이 이탈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빠져나온다.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제가 파동적, 대등적 수치를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동상 여기서 반등력이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 대략 328원, 딱 60선 라인과 맞물리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단기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298원 깨지면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위 미디어 그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잘 지켜달라고 당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휴마시스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9151번님께서 1940원에 비중 30%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의 비중 중에 10%포인트 정도를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요. 남은 20%는 우선은 보유하도록 제가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낙태죄 폐지 법안 제출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모두 사라져버렸죠. 사라졌으니 당연히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틀에 걸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간다는 차원 아래 현재 6%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중은 10%는 우선은 줄이시고요. 남은 20%의 비중은 매수 단가인 1940원의 목표가로 삼고 손절 가격, 혹시나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서 1,59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전량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7688번님께서 셀리드 종목 올라와 있고요. 52,0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박 의원님? 네, 제가 싫어하는 종목 중에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신약개발사. 신약개발. 네, 그리고 뭐 매출도 없어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대략 135억. 뭐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135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500억. 몇 배예요? 대략 지금 10배도 넘고 한 30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자라는 주의고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물리셨어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 또 브리핑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전망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제가 싫어하는 섹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46,900원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고 46,9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대략 48,900원, 48,900원까지 기본적인 반등력 나오고 진짜 잘 나오면 55,500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8,900원이나 55,500원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해보시고 그리고 46,900원 깨지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리드 말씀해 주셨고요. 짧게 7016번님의 우성사료 한 종목만 더 가겠습니다. 3,400원의 비중 30%인데 이청원 본부장이 우성사료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현 시점에서 우선은 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 시점에서 거래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면 홀딩하시고 목표 가격을 4,425원, 오늘 고가입니다. 즉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면 목표 가격을 4,425원으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다음 주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시가가 조금이라도 하락 출발한다면 시가의 전량 던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성사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감지수와 함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지수가 2200선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99.41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은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축소를 시키긴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225부터 장 초반에 오히려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한 시장이 219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답답한 시장 흐름을 가져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무려 4,110억 원이나 삽니다. 기관이 3,003억 원 팔고요. 외국인 1,065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기관 역시 뭐 전 주체가 연기금마저도 오늘 매도 포지션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볼 텐데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쪽에 투자한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뭐 큰 주가의 움직임은 없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약세입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쉬어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부터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빠집니다. 2%대의 하락이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758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0.4% 하락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정리해보면 763부터 755까지 빠졌다가 저점 대비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521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인데 기관 가운데에서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8억 원 정도 기관 가운데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투신도 7억 원 매도입니다. 매도 물량 많이 줄이긴 했네요.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케미칼까지 전 종목 빠집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나 엔터 업종들은 1% 안쪽입니다. 하락폭이.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지는데 특히 메디톡스의 낙폭이 지금 6%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휴젤은 이만큼 안 빠지는데 메디톡스만 지금 6%대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원 초반까지 밀려왔고 펄어비스도 17만 원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업종 구분 없이 큰 이슈 없는 이상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더 빠질 겁니다. 확신을 거의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못 간다고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도
지금 서울경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못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방향성은 일단 좀 조정력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나는데 문제는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안 나올 것 같은 지금 흐름이,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오늘 수급도 완전히 좀 조정력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오늘 수급이 완전히 조정력으로 잡혔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정력이 일단 내일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시장의 조정력을 염두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장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올 때 다시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이 조금 손실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물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력이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같이 밀린다면 일단 빨리빨리 커트하시고 나중에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재접근하는 전략을 강조드리고, 지금 이미 이제 장 마감됐을 시기에 제가 수급을 간단하게 보니까 개인만 지금 현물 매수력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지금 콜옵션 쪽에 또 잔뜩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메이저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방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일 시장 또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일 시초까지는 현재 이 조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못 갑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수급이 양호하게 바뀌면 제가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조금 꼬이고 내려오기에 충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건 사실상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이었는데, 4월 들어서 두 번에 걸친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4월 11일에 외국인이 7,587억 원, 그리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7,247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상 레버리지가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은 그대로 현물 시장에서는 쉽게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개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나름대로 생각해 두시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하려고 하는 힘과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잘 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지금 조정을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로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는 오늘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기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오늘 내일, 특히 내일 개장할 때까지는 소폭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다만 그 이후로 저는 시장은 분명 회복되리라 봅니다. 오늘 하락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포트폴리오 큰 폭의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잠시 주식 거래 창 끄시고 잠시 자기가 할 일 하면서 지켜보면 아마 다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느긋하게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200선은 그래서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2201.05포인트에 0.8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758.09포인트 0.44% 내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이 나왔습니다. 1150원 90전에 마감이 되면서 무려 9원 10전이나 지금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이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당연히 미국장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그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 분위기였는데요. 5가 되면서 하락으로 돌변하면서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3% 정도 때까지 하락했다가요. 1% 내로 일단 낙폭을 줄이면서 끝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동시호가의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 전환이 믿어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믿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관은 역시 매도로 일변을 합니다. 기관이 매도하는데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동시호가에 한 1,400억을 삽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전환했죠. 비차익도 매도였는데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매도였고요. 또 연기금도 매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가를 받쳐놓고 수량을 소형주에서 버리기 시작하면서 대형주는 막판에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량을 제가 볼까요? 수량을 보시면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요. 1000주 단위입니다.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프로그램 매도도 비차익에서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제와 똑같처럼 금액으로는 매수한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조정은 좋지만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때 선물에서 매수와 기관에서 매수가 나오는데 특히 기금의 매수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선물로 7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락된 상승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시장이 왜 갑자기 빠졌을까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원달러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달러 3주 안에 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3주 거의 다 돼가면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1144만 돌파 여부 꼭 확인해야 한다. 돌파가 너무 쉽게 됐죠. 1150.9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후행 스팬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의 이 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리다라는 표현을 아마 계속 써드렸죠. 그러니까 원달러가 1130원일 때 우리나라 지수가요 2000이 깨졌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지수는 우리가 100% 신뢰하기 어려운 지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달러가 왜 상승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리포트가 나온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건 첫 번째. 지난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에서요 포트폴리오를 제외합니다. 약 금액은 7조. 이 돈이 나가겠죠. 그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을까요? 따라 들어온 금액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금액까지 하면 최소 10조. 자, 5월부터 MSCI가 중국 A주 편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규 자금이 들어가진 않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 신규 자금이지만 아시아에 배당된 금액 대비로 보면은 다른 아시아 금액,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서 들어갑니다. 자, 이 자금이 또 나가겠죠. 일단 심리가 굳어진 상태, 이 상태가 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다면 결국 원달러는 아직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 있죠. 이 금액 두 개만 합쳐도요 한 14조, 15조 됩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자산 손으로 해서 달러를 매입할 수도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원달러 지금 오른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월봉으로 보시면 원달러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올리다가 다시 밀려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고점을 다 돌파했죠. 여기서 마지막 싸움이 되겠지만 이게 돌파가 되면 이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1210원까지는 무사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죠? 어저께 제가 이슈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달러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지금 위험자산이 지금 빠진 걸 보면서 반등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봤으니까 다음 주까지가 아직 한 주가 남아있죠. 아직도 시간이 더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는 만약 상승의 각도가 빠른지 아닌지 이거 꼭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장이 어저께 또 올랐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장이 올라도 완벽하게 올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 슈팅 자리를 표시 안 해드렸는데 슈팅 자리가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26,800 정도가 슈팅 자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겠죠. 그러나 월봉상으로는 돌파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미국 장이 왜 상승했을까요? 실적에서 트위터가 유료에 대한 어떤 회원 수가요 2배 정도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올라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시장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번 주 내내 중요 실적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서는 일단 3일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될 거다. 그러나 시장의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얼마나 흔들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대만이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지수는요,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전고점까지 올라옵니다. 대만 지수 왜 갑자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추경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한다면 대만의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은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대만까지 경기 부양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뭔가를 만지작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감세 내지 금리 인하, 혹시 모르는 리디노베이션, 이것 또한 기회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만까지 경기 부양을 할 정도라면 우리나라에게도 조만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나라 와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다른 신용평가사처럼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 부양이 나온다면 그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만히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만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온 상황에 돼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봉우리가 왔고요. 이것이 이제 우상향일 경우에는 높이가 더 높아지는데 우상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순간에 경기 부양이라고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꼭지점에서 경기 부양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에게는 다른 시장도 지금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코스닥 지수를 좀 봐야겠죠. 코스닥 지수가요, 지금 상당히 견조합니다. 거래소 대비는 좀 견조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 21선 값이 있습니다. 이게 753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지지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래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내가 이제 차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데 후엑스팬은 세 번째 고개를 찍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 가치는 올라가지 못했죠. 그럼 753 정도의 지지를 해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개인들 입장으로서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거래소처럼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거래소 차트를 보면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21선 너무 쉽게 이탈했고요. 61선에서 하방 경직선 확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랫꼬리가 생기는 모습이 시장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아마 어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 그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름하기 위한 장대 양봉이 꼭 출현하거나 최소한 음봉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되돌림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없다면 일단 상승 마인드는 접어야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내리는 코스피의 모습은 미리 코스닥의 갈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수급적으로 아까 외국인들이 금액상 매수하고 물량상, 수량상 매도를 했다면 여전히 시그장은 매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올라오는 20일선, 60일선이 100% 지지력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미국장과의 디커플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장, 그래도 견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